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성은 계속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제 눈에는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소재랑 아까 네네. 셀이랑 봤을 때는 네네. 아직도 소재가 더 이렇게 올랐는데도 네. 매력적이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재 쪽에서 네네. 몇 개 기업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양극재만큼 이제 음극재 기술도 올라와 줘야 하기 때문에 음극재 기술이 앞으로 굉장히 부각이 될 텐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음극재를 진출하지 않은 이유는 양극재보다 음극재 들어가는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돈이 되는 양극재를 하지 돈 안 되는 음극재는 이제 잠시 미뤄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독보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에서부터 계속 포스코 케미칼이 좀 제 눈에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냥 하나. 뭐 포스코 케미칼 말고도 뭐 여러 가지의 기업들이 있는데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노 신소재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제이오는. 근데 그 포스코 케미칼에 네네. 관련해서 어떤 뉴스나 네네.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니까 기술이 네네. 에코프로비엠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에코프로비엠이 기술력은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지금은 약간 앞서 있기는 합니다. 워낙 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 기술력 때문에 삼성 SDI의 최근 수주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포스코 홀딩스에서 아르헨티나 염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내재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서 에코프로비엠도 좋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이제 음극재까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홀딩스라는 든든한 형님이 네. 있으면서 원자재부터 네. 폐배터리도 하지 않나요? 폐배터리도 지금 내재화가 돼 있죠. 와, 그건 네. 다 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소재 단위에서 네네. 좀 덜 오른 게 네. LG화학. LG화학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네. LG화학은 좀 어떻게 보세요? LG화학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모기업 쪽이 이제 또 있으니까요.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LG화학이 원래 모기업이었죠. 분사된 건데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계속 공급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할수록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이제 소재 업체하고도 조인을 하는 게 이제 LG화학만으로는 캐파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다변화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좀 말이 안 되죠. 경쟁사한테 수주를 맡긴다라는 게 예를 들면은 GM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G 화학에서만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받아 쓰기도 하고,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온하고 삼성 SDI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옛날에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소재가 들어가면 다른 데를 못 맡겼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요청하면 이제 해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네, 물량이 부족해서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네네. 성장을 하는 거군요. 더군다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강산도 많이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호주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르헨티나 그 염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급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 쪽은. 네. 네. 서로 잘해보자. 네. 그러니까 지난 연도인가 뉴스를 보니까 무슨 네네. 2차 전지 이렇게 뭐 협회인가 같은 게 만들어져서 네네네. 다 왔더라고요. 네네네. 각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러면 LG 화학이 네네. 이게 배터리로 갈 때 네네. 화학이 되게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LG 화학이 워낙 네네.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기술력도 오래 R&D도 했고. 네네. 그래서 LG 화학이 오히려 되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네.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고 있었을 때는 가치가 정말 컸는데 이제 분사를 하고 나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 대표적인 기업 중에 LG 화학, 뭐 에코프로 PM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LNF도 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순차적으로 LG 화학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양극재라든지 그런 2차 전지 소재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를 또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처럼 양극재만 딱 하는 기업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또 오르면 뭐 덜 오를지언정 오르긴 오른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셀에서 네네. 이제 LG 엔솔하고 네네. 삼성 SDI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좀 어떻게 보세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SK 온이라고 그러죠. 네, 배터리 셀 업체를. 지금 3사, 우리나라 대표하는 3사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랑 SK 온입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2위가 SK 온, 3위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SK 온이 지금 많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양산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아직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지는 거죠.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단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SK온이 확실히 주가가 저평가인지 모르겠고 싸긴 싼데 네네. 만약에 셀 업체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SK온은 안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SK온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수율이 잡히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때 그때쯤 SK온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셀 3사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삼성 SDI가 조금 제 눈에는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로봇하고 전고체 배터리 쪽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구 개발이 더 빨리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은 삼성 SDI가 이제 고가의 그 전기차에 먼저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익률도 아무래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네. 진짜 게임 체인저로서 길게 보고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진짜 판이 바뀌면은 뭐 쓸모 없는 거잖아요. 기존 기술들은.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다음에 아까 나노 신소재 좀 언급하셨는데 음극재가 돈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신 건가요? 돈이 안 된다기보다는 양극재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돈을 이제 뭐 여기서는 10을 버는데 여기서는 뭐 3밖에 못 번다라는 의미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흑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흑연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이 흑연이 앞으로 이제 실리콘으로 대체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대체가 되는데 거기에 그 실리콘은 이 팽창 문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요걸 잡아주는 게 도전제거든요. 예,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개발한 그 도전제로 이 실리콘을 잡는 기술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음극재 기술이 아무래도 좀 실리콘 쪽으로 흑연에서 실리콘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가 라인 차에서
뭐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벌써 예, 그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들어간 배터리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실리콘을 네네. 사용하는 응급제 개발 네네. 그런 기술이나 뭐 도전제나 네네. 응급제 이 부분에서 네네. 나노신소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독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극제를 하느니 차라리 양극제를 한다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노신소재가 이제 좀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다른 기업들 다 양극재라든지 그런 거 관련돼서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음극재로 독보적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지금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한번 질문을 드릴게. 그 에코프로 3사 있잖아요. 네네. 에코프로 3사가 진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시가총액을 네네. 33조 원을 넘어가지고 네이버를 넘어섰다. 네네네. 현대차 턱밑까지 예. 한 2조 원 차인가밖에 안 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지나치다 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년치의 똑같은 네네. 포스코 케미칼 네, 매출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기차가 이거는 뭐 플랫폼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서 차 바꾸기 어려운데 나 차 안 살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 5년 6년 뒤에는 이제 전기차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성은 계속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와 현대차를 거의 동등하게 어깨를 비견하는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성장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돈이 몰려가는 것도 있고요.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 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지금 많이 이제 조정이 왔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줄여가면서 네이버 그 매출도 이제 예전만큼 쭉쭉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네이버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네이버처럼 2차전지 소재주들이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없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현대차 이러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냥 강자, 네네. 대표하는 기업들의 네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냥 오랫동안 들어온. 예. 근데 에코프로는 아직도 낯선 게 좀 있잖아요. 낯설죠. 왜냐하면 양극재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뭘까라고 뭐 알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내부 그 재무 숫자를 따져보고 뜯어보면 네네. 뒤질 거 없다. 그렇죠. 네. 야, 그렇군요. 예.